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2일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는 성공했는데 민주당 지키기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국적인 참패가 예상되는데 이재명은 자신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당선 소감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자, 흥미로운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 성남시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지역, 경기도 김포입니다. 자, 김포공항 이전으로 마지막 이 지방선거 판세를 지금 김포공항 이전 이슈로 아주 몰고 갔는데 그 여파인지 경기도 김포시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자기만 살자고 민주당을 거의 다 죽여놓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당선되고도 지금 웃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안 바뀔 겁니다. 네, 그동안의 민주당 절대 안 바뀌는 모습을 보여왔죠. 지금 이런 지적을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자, 오늘 SBS 개표 방송 패널로 진중권 전 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개표 결과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스튜디오에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함께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자, 고민정 의원 면전에서 진중권 아주 이 민주당을 맹폭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표정이 참 볼만했는데 그 지적이 하나하나 그야말로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폭격. 하나하나 더 따질 수 없을 만큼 사실이어서 사실 고민정 의원의 얼굴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봐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진중권 교수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면 원칙 있는 패배의 길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두 분이 투톱으로 나섰다. 네, 바로 이재명 그리고 송영길이죠.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게다가 이슈를 검수완박으로 가져갔다. 아니, 계속 바깥에서 이 민주당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인지 자, 민주당은 작년 재보궐 그리고 대선에서도 참패를 했다.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바뀔까? 저는 회의적이다. 아마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정신승리 스토리텔링을 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참패하더라도 민주당은 바뀌지 않을 거다. 아마 젖잘싸 분위기, 졌지만 잘 싸웠다 분위기로 갈 것이고 또 한 번의 정신승리 스토리텔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아주 맹폭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 저는 편향된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대선 패배 이후에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행동하겠다. 이 정도로 마쳤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진중권 전 교수는 이 패널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의 김혜영 의원이 나오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아주 쓴소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작년의 참패, 또 대선에서 정권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길로만 이 민주당이 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과거 민주당은 젊은 피를 수혈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참신한 인사를 불러들여서 뭔가 그 안에서 변화와 쇄신을 이어가고 또 선거를 치러서 이겨내는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과거와 비교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 되풀이했습니다.
왜 이 이재명과 송영길 이 두 사람을 투톱으로 내세웠는가? 이것 자체가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선택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게다가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것, 이것도 지금까지 이 정권을 반납하는데 이 검수완박, 그 이전에 검찰개혁 이런 게 모두 패착으로 작용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아니 그러면 패배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갔다라는 거죠. 오히려 검수완박을 더 강한 형태로 밀어붙이더라.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초반에 높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거 민주당이 만든 일이다. 그리고 지금껏 민주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모습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나아가서 최강욱 지키기로 나가더라. 황당하다. 자, 이들의 최고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편 지키기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최근 최강욱 의원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죠.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업무 방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죠. 대법원 판결만 나왔는데, 자,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 최강욱을 지켜달라. 17명의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검수완박 밀어붙인 철험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최강욱 지키기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월 20일에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자, 진중권 페이스북 글 보시면 짜증나. 너희들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아예 하지를 마. 그럼 애초에 지켜줄 일도 없잖아. 괜히 공직을 맡아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하여튼 조폭보다 더해. 적어도 걔들은 잡히면 군말 없이 빵에 가잖아. 그러니까 군말 없이 감옥에 가잖아. 너희들 덕에 이 나라에선 그것도 미덕이 됐다. 걔들한테, 즉 조폭한테나 좀 배워라. 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날 21일에는 또 저런 글도 올렸습니다.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 지키자가 민주당의 유일한 정치 아젠더. 아예 당명을 더불어 지킨당으로 바꿔라. 애초에 지켜야 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체 뭣들하는 짓인지. 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늘 방송에 나와서도 똑같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공직을 왜 하나? 안 하면 지킬 일도 없지. 그러니까 지키기 당으로 전락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어서 성추행 사건, 성희롱 발언. 그러니까 지금껏 민주당을 망쳐왔던 모든 것들이 이번 선거판에서 그대로 다 노출된 그러니까 이런 선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길 리가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은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간 러시아군 상태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갈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뭔가 도덕적, 윤리적 우월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의지가 없었고 그게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정 의원 앞에서 또 다른 또 민주당 의원 앞에서 아주 날카롭게 맹폭한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 참 재미나서 소개해 드렸는데 민주당이 글쎄요 알아들을까요? 저는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이 돼서 아마 당대표에 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더더욱 산으로 가는 변화를 바랄 수 없는 이런 정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자기 혼자 살자고 민주당을 다 죽여버렸죠. 이 이재명이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더 재미난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